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민성훈 교수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최근 환경 문제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덩달아서 이제 ESG라는 용어도 이제 어딜 가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와서 ESG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ESG는 그러니까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거, 그리고 governance 또는 이제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는데 이제 지배구조 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나 전략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사실 그것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뭐 지속가능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요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던 다른 용어들과 달리 이제 ESG라는 이 용어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나 또는 그렇게 퍼진 용어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SG라는 단어의 용법이 확장되면서 환경사회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그냥 아주 폭넓게 옛날에 지속가능성 뭐 이런 것과 같은 개념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이제 쓰기 시작한 그 기원을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ESG 관련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ESG 경영, ESG 문제 등등 굉장히 폭넓게 이제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더 ESG 본래의 의의에 맞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들을 너무 폭넓게 써버리면 사실 그 용어들의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애초에 투자의 관점에서 ESG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좀 포커스해서 제가 한번 써본 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투자의 미래 ESG라는 책입니다. 이번 이제 한 학기 동안에는 그렇게 쓰여진 이 책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한번 그 개념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2021년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같이 보면서 그 사이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 크게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하고 6장은 이제 서론과 결론 같은 이제 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2, 3, 4, 5장 4개의 장이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크게 강조하는 챕터는 이제 저 후반부에 이제 한두 개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이제 무대에 올라선 ESG라고 챕터 제목을 정해 봤는데 ESG 투자라는 것이 이 책이 나오던 무렵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과 ESG 투자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간단한 챕터고, 그 다음에 2장은 그 ESG 뭐 경영이든 ESG 투자든 이런 관점, 이런 그 개념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ESG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ESG 투자, ESG 경영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생긴 건데, 그래서 우리가 ESG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우리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역사를 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ESG 문제라는 것 자체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ESG 투자의 전략과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ESG 투자라는 게 어떻게 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ESG 투자의 생태계와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ESG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어떤 정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ESG 보고, ESG 평가, ESG 지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이제 ESG 관련해서 뭐 규제가 어떻고 이런 이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ESG 보고 평가 뭐 이런 것들하고 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ESG 공시라는 게 이제 ESG 보고의 한 형태인데,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4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펴볼 챕터가 또 이 4장이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ESG 투자의 그 현황, 그리고 ESG 투자의 성과가 과연 그냥 일반적인 투자보다 좋냐 나쁘냐, 뭐 어땠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주로 보는 챕터인데, 이런 거는 시기가 지나면 또 계속 바뀌는 거라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현황을 이 책에서는 살펴봤는데, 그 뒤로 바뀐 게 있으면 좀 첨삭을 해가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6장은 ESG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견해를 좀 써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ESG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ESG 투자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저자, 그러니까 저 본인의 뭐 대단한 통찰이나 어떤 주장이 들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ESG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산재한 많은 이제 이슈들을 조금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깊이는 얕지만 좀 폭넓게 다 모아서 좀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SG 투자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책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인문서로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있는 챕터는 유일하게 6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 각각의 장 안에 있는 이제 절들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